자, 우리가 법규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쳤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행정규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주로 이제 행정규칙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의미가 뭐냐를 공부하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 기초 개념부터 이해해야 되니까,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죠?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이라고 법규명령이다. 명령, 대통령, 총리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장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 안에는 대통령령이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대통령령이고 이게 부령이죠. 이게 부령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통령령. 그래서 법규라는 의미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 법규명령이다. 그러면 이와 대응하는 것으로 행정규칙이란 뭐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추상적 규범이다. 그게 행정조직이다. 다만 행정조직 내부에서 뭐에 필요해서 이걸 만드냐? 사무처리 기준. 따라서 이 행정규칙은 공무원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뭐 적규성이 있는 행정규칙도 있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행정조직 내부의 내부 규범, 내부에 적용되는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외부의 국민 법규성이라는 것,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게 법규잖아요. 법규 여러 번 했죠. 따라서 외부적인 구속력이나 행정 내부에 적용되기 때문에 외부적인 구속력이나 위법성 여부는 문제가 없다. 오직 내부 책임, 행정 내부의 책임 문제가 생길 뿐이다. 거기 보면 이제 판례에 나온 걸 보면 판례 86년 오래된 판례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규명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바라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효력을 가질 뿐 대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지금 거기 밑에 적어놓은 대로 이렇게 예시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한다. 아직 법령 대위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해석적 행정규칙, 규범 규체 규칙 이런 걸 배우진 않았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그 앞에 보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은 분명히 법령 보충적이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법규명령이죠. 법령 보충 행정규칙인데 앞에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앞부분의 설명이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임된 제정된 절차적 규정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틀린 이유는 앞부분의 설명이 일반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이다. 법령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 없이
그 직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규칙은 내부 규범이기 때문에 직무 규범의 이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재량이 인정된다. 이 말은 직무 규범의 범위 내에서 이제 행정청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며 법령과 상급 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되지 아니나 한데서 내부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여기 보면 내가 거기다 해놨는데 물론 이제 행정규칙하고 법규명령하고 가장 큰 오해를 일으키는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법규명령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법규명령 안에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법규명령 안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 시행규칙. 이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이요. 대통령령으로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정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제정해요. 사무관급 이상들이 공무원들이 장관이 제정하는 거지. 그럼 시행규칙은 부령이니까 이것도 장관이 제정하고 대통령도 장관이 제정해서 사실은 만들어서 올리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거로 이제 대통령이 그거 하고 있겠어요? 각 부처의 장관, 사무관 이상급 다 만들지, 그지? 자, 근데 시행규칙, 그런데 헷갈리지 말라는 거,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서 이게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을 때, 건축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가. 물론 지난번에 식품위생법 안에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으로 제정된 것은 법규성이 없고 행정 내부에 적용되는 경우가 별표로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인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규칙 이런 것은 뭐라고? 이것은 법규명령이라 국민에 대해서 행정적 예외 적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칙은 시행규칙이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행정규칙이 내부에 대한 것인데 거기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행정규칙 여기서 나오는 행정규칙은 주로 훈령 뭐 예규, 고시 또는 일일명령 뭐 이런 것이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종류 해보자고. 자, 형식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이 훈령. 뭐 훈령이니 이런 말 공무원 되기 전에 굉장히 어색한데 사실은 공무원이 돼서도 뭐 훈령이라는 게 그렇게 귀에 익숙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데 훈령이란 뭐냐? 훈령이 뭐냐? 상급기관이 기관에 대하여 뭐라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어떻다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그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바라는 명령이다. 이게 훈령이라는 거. 훈령. 익숙하지 않죠. 우리 익숙하지 않죠. 훈령은 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이고 그 구성원이 교체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약한다. 그런데 훈령 말고 이제 직무명령이라는 거, 훈령 말고 직무명령은 명령은 이건 개인을 구속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성이 있어요. 그러나 훈령이라는 것은 3기관이 하기관에 포괄적으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쥐하기 위해 바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니까 국방부 장관의 훈령이 있는데 훈령 명칭이 계약 업무 처리 훈령, 계약 업무 처리 훈령. 이거는 국방부 산하 각 군대나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외부와 물품 계약을 할 때 오늘 어떻게 처리하라. 훈령 아니야, 훈령. 그래서 국방부 산하 뭐 여러 가지 부대도 있을 것이고 계약 업무 처리 훈령 이거에 따라서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령정보센터에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39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 숫자가. 그러니까 훈령이 상당히 많죠. 그죠? 자, 이건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추상적 규범이고 국민의 권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하지 않고 그래. 공무원들 자기들끼리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국민 외부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안 되고 이거는 공무원 내부의 규범이다. 따라서 법규성이 없다는 거지, 훈령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 물론 지시라는 것도 보면 지시하는 것도 상급 기관이에요. 상급 기관이 물론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충청북도 또는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세종시장한테 내리는 거지. 상급 기관이 뭐래요? 직권 또는 뭐예요? 지시라는 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에 의하여 하급 기관이 묻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하급 기관의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 이게 지시란 말이에요. 지시. 이게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행정규칙. 공무원 내부에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석 연휴가 됐다. 추석 연휴 됐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뭘 지시하냐? 선물 받지 말라. 수수 금지. 그 다음에 홍수가 났다. 그러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지시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내리는데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서울 강남에 떠내려가 그러는데 공무원이 골프 금지. 공무원을 생각해서 우리가 슬퍼해 줘야 되잖아요. 그지? 공무원이라는 물에 빠지는 사람, 수해를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이 맨날 골프나 치러 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는 훈령, 지시, 또 예규가 있어요. 예규라는 건 뭐냐면 행정 사무의 통일을 기하게 하여 행정 사무의 통일을 기하게 위하여 행정 사무의 통일을 기하게 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정 사무 처리 기준, 행정 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다. 예규에 따라다. 공무원,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의 교원 휴가에 관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교원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라? 신청서는 어떤 양식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연가 범위 내에서,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라.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예규예요. 이것도 내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훈령 예규. 그 다음에 이제 4번 일일명령. 일일명령. 자, 잠깐 내가 지우개가
모든 게 준비됐나 그랬더니 지우개가 준비가 안 됐네. 지우려고 그랬더니. 제가 잠깐만 카메라에서 갖고 올게요. 아이고. 뭐든지 다 준비됐나 그랬더니 지우개가 빠졌어. 아이고. 지우개랑 안 놓고 했어. 자, 보면은 네 번째는 이제 일일 명령 이런 말이 공무원을 안 하면 상당히 어색해요. 듣는데 공무원이 되면 뭐 지금은 당직을 쓰게 돼요. 당직 명령인데 당직은 밤에 자죠. 자는데 요새는 여성도 해요. 여성도 당직도 하고 일찍 돼요. 일찍. 예전엔 여자는 일찍 일요일 날 공휴일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서 사무실을 관공서니까 지키는 걸 우리가 일찍이라고 그래. 일찍. 일요일 날 하는 게 주말에 쉬는 날 하는 건 여성 공무원들은 일찍만 했었는데 지금 당직도 이제 공무원도 다 해요. 남녀 평등해가지고. 자, 출장 명령. 출장 자주 가죠. 공무원 되면 관내 출장도 자주 가요. 관내 출장 뭐 지금 여비가 얼마나 2만 원 되나 모르겠는데 관내 출장도 자주 가요. 출장. 그 다음에 시간에 근무. 시간에 저녁 6시 이후에 근무하려면 그냥 마음대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근무 명령을 내요. 시간에 근무 명령을 내야 이게 초과 근무가 돼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오지. 시간에 근무. 지금은 시간에 근무한다고 뭐 이게 찍는 거로 하니까 물론 명령을 내게 되면 찍는 거로 하니까 이게 뭐 이제 찍고 가서 당구 치고 또 놀다가 스크린 골프 하다가 들어와갖고 또 찍고 하죠. 그러면 걸리죠, 그죠? 걸리면 이제 징계 보니까. 그 다음에 휴가 이런 거 이제 직무 명령, 일일 명령, 일일 당직 명령, 출장, 시간에 근무, 휴가 명령 이걸 그냥 일일 명령이라고 불려요. 이제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처음 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시. 이제 사실 중요한 건 고시야, 고시.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누구한테 알린다? 국민한테 알린다. 국민은 누구야? 불특정 다수가 국민이지. 다수인인 국민에게 알리는 거. 이게 고시예요. 알리는 거. 고시한다. 자, 이 고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행정규칙에서. 자, 그래서 고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 고시라는 명칭이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고시라는 의미가.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고시가 무려 2,820개요. 가장 많아 고시가. 그런데 실정법상 예를 들면 고시 2021년 선원 최저임금고시. 뱃사람 배 아니야. 배. 선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얼마나 줘야 된다. 최저임금 고시. 이런 것 등 2,820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고시가. 그래서 고시가 뭐냐 말이에요, 고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 내가 거기 좀 적어놓은 거 있어요, 고시를. 첫 번째 뭐냐면 법률, 시행령 등에서, 자, 사실은 법률 또는 시행령 등에서 위임을 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그렇게 시행령에서 시행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고시에 위임하는 경우. 사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번이 이 법률 시행령의 시행사항을 고시에 정하는 교육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고시로 정하는 게 경우. 따라서 이거를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인 고시는 법규성이 인정되며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 나온 게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된다. 중요한 게 이거 이제 법률 시행령의 시행상을 위임하는 경우 사실 법률에 시행령에다 적어야 돼. 근데 이제 시행령에서 뭐라고 전하냐면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 정하는 게 이제 고시를 정하게 돼요. 고시를 정해서 이런 경우 법령 보충적, 법령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과 시행령을 우리가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령 보충적 뭐라고? 고시니까 고시를 정했으니까 고시를 정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할 때 정한다고 그래. 이걸 갖다 고시로 정한다고. 이걸 고시로 정해. 그래서 이 고시는 법률과 시행령을 보충하는 고시에 위임하는 거냐 보충하는 그래서 법령 보충적 고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법령 보충적 고시는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법규성이. 그러니까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법규성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지금 많아.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고시는 많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실제는 행정 처분인 경우 이게 있어.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 처분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 성수열 유해 매체부 결정 및 고시. 이거 저쪽에다 써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원 강사들을 이렇게 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지금 의문이야. 우리가 지금 공무원 경력이 오래 했잖아요. 오랫동안 해서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걸 아는데 아마 그 수험생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떤 실감이 나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령 보충제 법령은 법률과 법률 시행령을 법령이라 했지. 법률과 시행령이라서 시행상을 고시에 위임하는 어떤 건 어떻게 하냐면 교육부 장관이 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고시로 정하게 돼요. 이런 경우 법령 보충적 고시로서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랍잖아요.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행정처분인 경우가 있어요.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구역 결정 고시. 고시라는 말 썼지만 이건 처분이야. 처분. 공권력의 행사.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매체물 고시. 이것도 처분이란 말이에요. 처분. 자, 그 다음에 고시라는 의미가 세 번째로 고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느냐? 행정행위 적법 요건의 의미로 사용되는 고시가 있어요.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 고시.
사업 토지 수용을 위한 신도시 세종특별시를 한다. 그럼 공익사업에 세종특별시를 건설한다.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겠죠.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이걸 갖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하고 이걸 갖다 고시한다. 이런 경우 이거는 행정행위 적법 요건이요. 행위를 하는데 행정행위는 뭐예요? 처분. 사업 인정을 시키는 처분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라는 거예요. 절차적 요건. 절차적 요건. 적법 요건이라는 건 절차적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라 적법 요건.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실행위로서의 것이 사실행위로서의 고시 이런 처우성이 없는 거지. 사실행위로서의 고시는 예를 들면 국적 취득 및 상실, 국적 취득 및 상실 고시 이런 거는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처분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합격자 고시 사실행위지. 이건 합격자에 대한 사실행위.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다. 이거 행정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규칙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잊어먹었네. 금방 다 배웠는데.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고시가 있는데 이 고시라는 것이 가장 많다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그런데 이 고시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세 개의 의미로 쓰인다. 세 개의 의미로 쓰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뭐가 뭔지 나중에 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행정법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가장 큰 의미에서 고시는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는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상을 고시에 위임하도록 해갖고 만들어진 법령 보충적 고시가 가장 의미가 있다. 물론 도로구역 결정 고시라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음란, 비디오 뭐 이런 거, 음란 방송 이런 사이트 이런 걸 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시의 성격은 처분이다. 처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이것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인정고시 이런 것은 적법요건,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으로서의 고시가 있고 국적취득 상실 고시 이런 건 사실행위로 고시이기 때문에 처분성이나 어떤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지. 어렵죠, 그죠? 어렵죠. 자, 이런 걸 잘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제 자, 그 밑에 한번 판례를 한번 읽어보고 하자고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의 행사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수임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이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 입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 왜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건 그러고요. 왜 그러면 고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냐?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공무원 생활 경험을 지금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한 대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자, 법률이 있어요. 법률.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산업자원부죠. 산업자원부에서 관한 사항인데, 이 법률 몇 조에 제8조. 자, 이제 왜 고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제8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장 입지 기준. 공장 입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지형의 기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형의 기준. 그 토지의 기준. 그 지역의 기준. 이걸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 되겠죠. 그죠? 정해야 돼. 무엇인지. 그런데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공장 입지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정할 수 없어.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 공장 입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형질 변경 공장 입지를 위해서 이제 하수도, 상수도 여부, 전기 여부, 입지 기준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이 공장 입지 기준을 갖다 법률 안에다 그대로 다 넣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장 입지 및 배치 기준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장 입지 기준에 부합하게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지, 그지?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할 때 그 안에다 모든 상세한 걸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공업 입지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학자라든가 실무자들이 다 상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 제정 당시에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법률 제정할 땐 이렇게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장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를 한 거예요. 공장 입지 배치 기준. 이거는 보면 법률을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러냐? 법률을 갖다 법률 보충적 고시라는 말. 법률 보충적 고시. 법률은 뭐예요?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은 뭐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고시니까 고시의 본래의 고시는 뭐예요?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 고시의 본 뜻은 뭐예요? 행정규칙 안에 들어있는 거. 행정규칙. 법규성이면 행정규칙. 근데 행정규칙이 뭐로 변질이 된 거예요? 멸이 변질이고. 이 고시지만은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법규성을 가는 법규명령으로 전환이 된다. 그 말에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고시가 뒤죽박죽된 걸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건 공무원이 내가 법률을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그냥 법률에 딱 뭐 자세한 거 넣을 수 없으니까 엔간한 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 이런 걸 다 뺀다고. 빼면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고시나 뭐 시행규칙 이런 거를 밑으로 내려놓으면 국회 안 거치고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되잖아요. 쉽게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면 이런 거는 법률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시행규칙에 들어갔어? 시행규칙 또 시행령, 어떤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있어야 돼. 법률에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 그러니까 법률 국회에 통과해야 되니까 바쁘고 급하고 그런데 시행령에다 갖다 올리는 거야. 시행규칙에 또 어떤 데는 불행했다 막 올려. 그러면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받아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감사를 받다 보면
왜 이런 사항이 시행령이 있어? 왜 이런 사항이 시행규칙에 있어? 법률을 올리시오. 이런 내용을 하기를 해요. 감사를 받다 보면.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에 따른 분류를 좀 해보자고. 내용에 따른 분류? 뭐, 비효율적으로 칠판을 사용했냐?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학문상 이제 학문의 관점에서 분류해 보는 건데, 학자들이 분류하는 건데 상당히 좀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조직 규칙이냐, 근무 규칙이냐, 내용에 따른 내용, 행정 규칙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그에 따라 법령 대위 규칙이다. 법령 대위 규칙이다. 법령을 대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건 법규성이 인정되지.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말은 가장 핵심적인 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 규칙, 행정 내부의 규범은 법원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됐을 때 행정 내부 규범은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규성 논의가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기초를 먼저 기초를 닦자.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른 분류.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른 분류. 행정규칙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 내용에 따른 분류. 이 조직규칙과 근무규칙. 자, 여기 조직규칙은 행정 내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거예요. 조직규칙의 행정 내부 조직 및 운영. 이게 행정 내부 규칙이에요. 내부 조직 규칙과 내부 조직, 위임 정결 규정, 업무 분장 규정 이런 거. 행정 내부 업무 분장 규정이 업무 분장 규정이 있어요. 업무 분장이 다 돼 있어요. 규정이. 규정은 뭐하고 교감은 뭐하고 이런 거 업무 분장 규정. 그 다음에 내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거, 운영에 관한 거.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중등교원 전남도 교육청의 중등교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뭐라고? 인사관리 원칙.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라남도니까 어느 지역에 근무해야 되느냐? 촌에 보성에 있다. 또 뭐 어디 또 그 광주 근처에 있다. 광주시로 전입하고 전보 또는 전보죠. 승진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또 근무규칙. 하급기관의 기관 구성자인 공무원에게 근무에 관한 규칙이다. 근무 어떻게 공부하라. 그래서 보면 당직 근무 규칙이 있어요. 9시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고 6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당직에 대한 규칙, 그 다음에 비상근무 규칙, 여러분 어느 공무원 그 조직에 가도 비상 대응 조직도가 다 구비가 돼가지고 비상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근무해야 될 것이 다 근무를 갖다 대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걸 다 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요. 조직규칙, 근무규칙에 대해 시험에 나오는 경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재량준칙. 행정규칙을 내용에 따라 재량준칙이 있어요. 재량준칙은 굉장히 중요해. 재량준칙은 뭐냐?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다. 재량권 행사의 이 기준을 정한다. 기준을 정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예를 들면 그 영업 시간을 위반했다. 영업 시간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영업 정지 3개월인지 영업 허가 취소인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재량 준칙은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건 선택 기준인 게 선택, 초이스.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게 어떤 걸 할지 행정청에 공무원에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 재량준칙이다. 근데 재량권이 그런데 재량권을 무작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선택의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거다.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자, 그다음에 그러나 설정된 재량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내가 이 미국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법에 나오는 건데 행정청의 재량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줘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내가 잊어먹었는데 preference가 아니라 영어 단어를 잊어먹었네. 하여튼 굉장히 내가 논문 쓴 게 있는데 이 논문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 영어 단어가 reference가 아니라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존중. 레퍼런스는 이게 내가 좀 금방 논문을 내가 다 써서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자, 그 판례를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4호를 근거로 제정된 부당 공동행위 자지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말하는 행정 내부 사무 처리 준칙 재량 준칙이라 할 것이다. 뭐가 그런 거야? 재량 준칙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량 준칙. 재량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게 재량 준칙이에요. 뭐 개념을 딱 넣어야 돼. 재량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허가 기준도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 이런 걸 이제 정해놓는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재량행위 편에 나오는 거, 아직 여러분 행정행위를 안 배우셔가지고 재량행위 편에 나오는 수십 번 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재량행위 편 재량준칙은 행정행위에 재량행위에 나오는 거예요. 재량행위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돼요. 재량준칙이 재량권의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이 뭐예요?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할 경우 재량준칙이 평등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대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재량준칙에 따르지 않은 행정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한 처분이다. 여러 번 났던데 그 판례 그 박스에 있는 판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시험에 났던 거예요.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이거 법령 보충적 경우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과 또한 재량권 행사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재량준칙이죠.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대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재량규칙이라는 건 행정규칙,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냐? 기본적 본질적 속성은 행정규칙이다. 재량준칙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 적용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행정관행이 돼. 행정관행. 그럼 반복돼서 하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영이라는 사람한테 철수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행정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동사무소고 구청에서 다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 관행이 성립되면 뭐를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 영이나 철수나 또는 뭐 신뢰보호의 원칙. 앞에서 영이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할 줄 알고 나에게 철수인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매개로 해요. 뭐가? 자기구속의 원칙.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자기구속의 원칙을 배웠어요.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고. 그러면 이 행정규칙이 뭐로 전환된다? 법규성이 인정된다. 함부로 법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갑한테는 영업정지 3개월을 하고 3개월을 하고 이게 계속 갑을병 쭉 해왔어. 그럼 수십 명을 하고 나한테는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영업정지 6개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재량준칙에 따르긴 했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 근거 한계.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내려고 그랬더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그럼 오늘 저기까지 법률 대규칙, 법령 보충규칙, 그 다음에 법령 해석규칙, 규범 구체화규칙 이거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나오고 법률 대위규칙. 법률을 대신한다. 대신할 때 대안이야. 대신하는 규칙이다. 법률을 대신하는 규칙이다. 행정규칙은 뭐야? 법규성이 없어요. 외부에 적용이 안 돼요. 법규성이 없으니까 국민한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데 행정규칙인데 법률 대규칙이 있고 규칙 및 뭐요? 법령 보충규칙. 아까 얘기한 대로 법령 보충규칙. 교육부장 법률에서 또는 대통령령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 해가지고 법령을 갖다 보충하는 행정규칙이다. 고시는 규칙 아니에요. 고시는 규칙.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법규성이 인정된다. 법률 대규칙이란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행정규칙이 법률 대규칙이다. 법률 대규칙. 그 다음에 법령 보충규칙이라는 것은 법률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성을 갖는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구속력 인정. 대적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는 말은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했을 경우고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어보면 그 밑에 행정기관의 거기 행정기관이
판례에 보면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이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법령에서 다 정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법령에서 잘 안 정해놨어. 그래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과 같은 일반적인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아까 설명한 그거죠. 따라서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명령의 이 효력을 가진다. 효력 가짐. 그러면 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법규성을 갖는다는 것은 처분성 인정. 처분성이 인정되고 항고소송. 항고소송하는 취소소송, 묘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파기소송이 있는데 항고소송의 이 법규 명령에 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행정규칙은 안 돼요. 이거 각하돼 버려.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재산세 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규정을 누가 국세청장이 정했단 말이야. 국세청장이 규정을.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사무처리 규정인데 이 사무처리 규정은 훈령의 형식으로 말했다. 훈령. 행정규칙 안에 훈령, 예규, 고시, 일일명령 그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훈령의 형식으로 정했는데 재산세 사무처리 규정은 뭐를 보충하겠냐?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데 어때? 소득세법 시행령을 갖다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훈령이지만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이게 왜냐하면 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라는 건 양도소득세. 자, 집을 하나 샀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샀어. 아파트를 샀는데 3억에 샀어. 3억에 샀는데 이게 6억으로 올랐어. 6억으로 올랐어. 6억으로 올랐어. 근데 이건 시가예요. 시가. 거래가. 시가예요. 그럼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이 지금 이 시가로 보면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실거래가로 났는데 만약에 이거 갖다 공시지가로 하면 돼. 공시지가. 3억 원이지만 현재 실거래가가 뭐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서 2019에 사서 2022에 팔아먹는데 이 당시는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6억이야. 시가가. 근데 2022의 공시지가는 4억밖에 안 해. 4억밖에 안 해. 그럼 1억에 대한 50% 양도소득세를 50% 낸다면 1억에 대한 50%니까 5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3억 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시가로 해가지고 실거래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3억 원에 대한 50%니까 1억 5천이 되죠. 1억 5천. 그러면 이거 3배가 양도소득세 3배가 더 많이 늘어나요.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 제세 사무 처리 규정 어떻게 하려야 되느냐 이 이거는 국민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법규성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예로서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개별 토지 가격 뭐라고? 합동조사 지침, 합동조사 지침. 이거 지침 이것도 뭐라고 그러냐면 국무총리 훈령이요.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의했어. 훈령으로 발의했으니까 훈령이라는 게 행정규칙인데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은 뭐예요? 행정규칙이면 국민한테 뭐예요?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 거기 보면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중 제3호에서 산정된 지가의 공개 열람 및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접수를 그 절차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 위 지침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 몇 조라는 거예요, 몇 줄? 제10조. 제10조를 갖다가 지가 공시 및 토지 평가에 관한 법률. 개별 토지 가격 이 절차, 가격 조사 절차요. 개별 토지 가격 땅값이 얼마냐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10조의 위임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행정규칙, 내부의 규칙으로 어떻게 절차적 규정을 정했지만 이것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보충. 그래서 법령 보충적 규칙, 법령 보충규칙, 법률 보충규칙 또는 법률 보충 행정규칙이 돼버렸죠. 따라서 법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을 위반해가지고 토지 가격을 조사했다. 그러면 위법하다는 거고, 그건 위법하다는 거예요. 왜? 법령 보충 규칙으로 법규성이 인정되면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량 규칙, 법률 대외 규칙, 법령 보충 규칙, 그 다음에 법령 해석 규칙. 행정청이 법률의 통일적, 단일적 적용을 위한 이것도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법률 대외 규칙, 법령 보충 규칙 뭐 이런 게 중요하지. 그 다음 네 번째로 뭐라고? 법령 해석 규칙. 이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법률의 통일적, 단일적 적용을 위한 법규범위 해석과 적용에 관한 규칙이다. 법규범위 해석과 적용에 관한 규칙이다. 불확정 개념, 재량행위 표현에 나오는 판단 여지설, 불확정 개념,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의 조국의 안녕을 위하여, 조국의 안녕이 무슨 뜻인지, 국가의 안녕이 무슨 뜻인지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개념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해석 규칙이라 함. 법령 해석 규칙은 뭐라고? 법규성 없음. 법규성이 없다. 이것은 오로지 예부적 효력이 없어 재판 규범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당 노동 행위, 이게 이제 지금은 이런 게 다 노동 행위, 부당 노동 행위가 무엇인지 지금은 법에 나와요. 법에 나오지만 예전에 법에 없었어. 그래서 이걸 부당 노동 행위가 뭔지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해석 규칙을 해석했어요. 이럴 때 법령 해석 규칙이. 그런데 이럴 경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자기들이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지 외부적인 규범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개념이 법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법령 해석 적용 기준이 정해주는 행정규칙, 법령 해석 규칙은 행정적인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면 대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규속하는 효력이 없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규범 규체화 규칙. 이거는 이제 독일의 판례를 우리가 갖다 들어놓은 건데, 뭐 이제 용어에 대해서만 나오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묻거나 그런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규범 규체화 규칙. 아까 레퍼런스라는 말이 참고 이런 말이긴 한데, 존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존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존중이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존중이라는 건 행정청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국회가 모든 걸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규범 규체화 규칙. 규범 구체화 규칙. 이건 독일에서 나온 판례에서 나온 건데,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에서 주장된 판결 이론으로서 원자력법상 전문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칙. 원자력법상 전문 기술적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행정규칙이죠. 원자력법에 아래 전문적인 내용을 다 정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원자력 안전에 관한 세부적인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은 행정규칙. 결국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봐서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지. 행정규칙에 법규적 성질을 부여한 걸 말한다. 규범 규체화 규칙은 법령을 구체화하는 규범을 창설하는 것이고, 재량준칙은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규범 규체화 규칙이 뭐며 재량준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요. 규범 규체화 규칙은 그 자체가 직접 대적 구속력을 가지만, 규범 규체화 규칙은 대적 구속력 인정. 어디서? 독일 연방 재판소에서 독일 판례를 기반으로 나온 거니까, 규범 규체화 규칙이. 재량준칙은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재량준칙은 간접적으로 관행이 되풀이되어 재량준칙이 관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적용되어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행정청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걸 재량규칙이라 부르죠. 법규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대외적인 법규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규범 구체화 규칙은 독일 연방 재판소에서 나타난 것인데, 워낙 원자력법의 안전 수준이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전문가야만이 정할 수 있어. 국회의원은 안 돼. 따라서 전문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법에 의한 그 과학기술적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규칙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구속력을 받고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 연방 재판소에서 나타난 판례라는 거죠. 규범 구체화 규칙은 거기서 명칭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뭐 하나하나 사실은 행정규칙의 근거한 게 행정규칙의 통제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그래도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했네요.
다음 시간에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이걸 하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할게요. 그분이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고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공무원 나는 대학교가 방학이라 시간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강의하고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공부하려면 굉장히 참 힘들죠, 그죠?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해서 합격하는 게 최고죠, 그죠? 좀 쉬었다 할게요.